네, 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분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간밤에 미국 장 뭐 좀 출렁출렁했습니다. 네. 어제 뭐 우리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조금 이제 기대감은 생겼는데 오늘 이제 반응을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장 그 장중 변동성 뭐 그 배경이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어젯밤 전까지만 해도 결국은 종전에 이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협상을 바로 앞두고 이게 되네 마네 일단은 네. 만나네 마네 뭐 이 얘기 가지고 사실은 그 변동성이 좀 심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와중에도 이제 지난 주말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엄청나게 많은 또 이렇게 소위 상충되는 얘기들을 많이 올렸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뭐랄까요, 이제 내성이 좀 생긴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러려니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맞느냐 마느냐의 이슈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유가는 좀 더 오르고 시장은 뭐랄까요, 이제 변동성이 말씀 주신 대로 오르락내리락이 좀 심해지면서 어쨌거나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정중동 뭐 이 정도로 결론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시장의 큰 흐름 자체는 변동성은 있으나 종전에 이를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전 좀 길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될 것 같죠. 뭐 마지막에 그 일방적인 이제 휴전 연장 뭐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기도 했지만 그 안에 따져보면은 서로 이제 마무리가 될 때까지 휴전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무기한 사실은 휴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뭐 CNN에서 나왔지만 지금 미국에 실제로 진짜 무기가 부족하다. 재고가 무기가. 지금 이제 왜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여기서 더 이란에서 쏟아부으면은 그 다음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도 아마 그리고 이미 3월 말부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뭐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 이제 그 뭐 탐사 보도나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이미 그때부터 사실상 그러니까 어쨌든 휴전이 좀 길어질 수야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추가적인 그러한 그 공격 양상 서로 간에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은 이제 매우 낮게 본다. 이제 다만 이제 우려는 어쨌든 호르무즈 협이 열려야죠. 그래야지 이제 사실 유가가 내려갈 텐데. 글쎄. 이제 사실은 그것이 좀 걱정이고 밤사이도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가 데이티드 브렌트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뵀을 땐 즉시 인도 유가. 내가 현금 싸들고 하면 바로 살 수 있는 탱크에 채울 수 있는 그 원유 가격이 어제 밤새 원래 지난주 초에는 거의 150달러까지 갔다가 이것이 상당히 이제 협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이것이 1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갔었거든요. 98 뭐 이렇게까지 갔다가 밤사이 보니까 다시 한 110까지 이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이것이 결렬됐다는 안 만난다는 얘기 때문에 한 110 가까이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거나 현물 자체가 어쨌든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이것이 시간이 지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 어쨌든 글로벌 경제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항구를 역으로 봉쇄하면서 이란 쪽에서도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압박이 있는 상황인 거고 결국에는 뭔가 좀 협상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이거는 트럼프만 지금 휴전을 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양쪽은 다 원하는데 이게 보면 이란은 상당히 뭐랄까요, 지난 한 몇 주 동안 소위 종전 협상안과 관련된 조건들은 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일관되게 나왔었거든요. 이제 중간에 사실은 협상이란 거는 양쪽이 서로 안 맞는 것을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중간에 만나야 되는 게 협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처음에 미국이 제시한 거, 이란이 제시한 것은 전혀 처음엔 못 만날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물밑으로 얘기가 된 것들은 대체적으로는 도달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아직은 서로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그것 자체가 아이번에 날아가지도 않은 것 같고 결국은 뭐 사실 핵 이슈랑 호르무즈 봉쇄 이슈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포장을 내서 서로 양쪽이 다 위너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관건인 거는 분명하다. 근데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건 이제까지 때리던 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인데 때리던 것이 더 이상 때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일차적으로는 다행인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협상을 어떤 형태로든 타개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 자체는 요 며칠 사이에 확실히 좀 많이 좀 누그러진 느낌? 왜냐하면 문명을 없애겠다 이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뭔가 이제 진짜 협상 모드로 가는 것 같고 오바마 때의 그런 핵 협상과 비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놓고 봐서는 실질적인 협상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시장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어제 이제 오늘은 좀 쉬어가겠죠. 쉬어간. 그러니 야간 선물 마감으로 봐서는 오늘 하락인데 시작은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약간 프리장 분위기가 야, 트럼프 대통령이 장 끝나고 나서 휴전 뭐 거의 뭐 무기한 휴전까지 왔잖아. 네. 약한 모습 보였잖아. 여기에 오히려 영향을 이제 받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역봉쇄가 안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의 이란 선박들이 들어오고 나오는 걸 다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그래도 저는 좀 클 것 같은데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1차적으로는 그 와중에도 일단은 그래도 배들은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예, 와중에도 다니고 있는 것 같고 그 소위 납포됐다는 이란 예. 그것도 그 이전에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규제 대상이 됐던 예. 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내용도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100% 죽자 살자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결국 그런 거죠. 이제 소위 이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협상 카드가 이제 이란이 안에서 봉쇄하고 있는 협상 카드를 주고 있으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밖에서 역봉쇄하는 협상 카드를 가지고 여기서 한두 대씩 보내면서 이제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뭐 이제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카드일 것 같아서 네. 서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를 아마 이건 이제 요거는 이제 소위 점진적, 단계적 이렇게 가 있죠. 원래 트럼프 스타일은 한 방에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아마 이란이 미국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중국이 조금 중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지금 물밑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겠죠. 예. 사실 예. 열심히 하고 있겠죠. 예. 근데 확실한 건 지금 미중 지금 그 소위 그 정상회담 자체의 날짜가 안 정해졌잖아요. 원래는 5월 한 중순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가 지금 그것도 왜 사실상 그것도 그러니까 미국은 정했는데 네. 중국에서 얘기를 안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거 가기 전에 뭐 그 말씀 중에 일부는 중국을 향한 지금 소위 그 압박 카드가 없어서 예. 여기에서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부 해석들 하는 분들도 있던데. 네. 어쨌거나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냉정해 보면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빨리 빠져나서 중간 선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지금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이란이 그걸 또 이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아주 장기화, 길어질 가능성은 서로 간의 그 소위 그 이해관계 측면에서 놓고 봐도 점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마지막 불꽃이지 않을까? 말로 하는 네, 뭐 이런 거 아닐까? 이것이 다시 전면전으로 간다거나 이럴 네. 가능성은 지금은 이제 적어도 이제 시장이 그거에 대한 그 우려 이거는 더 이상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S&P 500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7,100선 넘어서고 더 추가적인 상승에 베팅하는 참여자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 아마 이 전쟁이 시작되고 초에 네.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가 있고 그걸 이제 업데이트한 건데 네. 첫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은 이번이 과거 이제 미국이 1940년 이후에 거의 한 7, 80년 동안 거의 90년이죠. 90년 동안 지금 지정학적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S&P 500의 흐름이 평균적으로는 녹색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두색선. 실선. 네네네. 그게 이제 빠졌다가 한 3, 4주 만에 이제 바닥 만들고 위로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위에는 좀 더 좋게 올라간 거, 아래는 많이 빠졌던 거. 그런데 이번 상황이 짙은 파란색인데 이전보다는 한 일주 정도 늦었고요. 바닥 찍는데. 그리고 네. 훨씬 더 많이 깊이 거의 최하단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최상단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깊고 상당히 좀 늦었지만 빠른 그런 그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S&P 500도 지금 과매수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조정 양상, 기술적 조정 양상에 대한 얘기들이 꽤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뭐 기술적 조정 수준까지는 안 들어가 있지만 과매수 구간은 아니지만
흐름상으로는 지금 어쨌든 그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의 불확실성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랐고 유가도 다시 재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주가도 우리 단기간 급등 이슈, 뭐 오늘 또 SK 저희 하이닉스 실적 발표 뭐 이런 것도 네.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좋을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서 지금은 약간은 이제 좀 숨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구간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네요. 야,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그때 2월 28일 날 하미네이도 폭사하고 맞아요. 사실 미국이 전쟁 시작했던 거고 네. 사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할 말은 없는 거죠. 야, 협상하는 중에 어떻게 예고도 없이 때리냐 하는 거고 전쟁통에 뭔 짓을 못해 이런 건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네 19%. 그럼 나스닥 7%, 대만이 6.2%. 그러니 아시아 쪽에서는 그거 한데 이게 오른쪽보다 아직까지는 빠진 쪽이 지수만 봐서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뭐 나쁘지 않게 2.3% 반도체 했는데도 2.3% 상승인데 코스닥은 아직 마이너스 1.15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거는 미국도 그렇지만 대만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쫓아갈 것 같으면은 여기서 더 어제 이제 올랐던 그 분위기를 이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프리장은 확실히 좋죠. 네, 어제 많이 올랐던 이제 그 2차 전지 쪽 움직임이 오늘도 좋고 예, 좋은 것 예, 같고 대형주들 예. 흐름이 확실히 지금 대형주들 좋아요. 흐름이 예. 그러니까 아유 그래요. 그러면 뭐 여기서 뭐 전쟁이 어떻든 뭐 유가에 어떻든 주식 하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 예, 뭐 기본적으로는 어쨌거나 시장은 이미 사실상 종전을 선언했거든요. 시장은. 맞아요. 예. 예, 시장은 이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시장은 이미 종선을 그러니까 시계 이슈지 이미 종전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원유가 언제 많이 풀려서 유가가 좀 내려와 주느냐의 이슈. 일단 구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거의 이슈긴 한데 그것이 어쨌든 단기간 안에 이제 이미 단기간 말도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제 2달째 다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지금 어쨌거나 이번 달, 다음 달 정도 안까지만 마무리가 돼주고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고 나면 이제 유가가 조금은 내려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이제 없었던 일처럼 이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익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기업들 이익이요. 예, 예. 기업들 이익이 상당히 좋아진 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익이 빠졌으면 네. 걱정인데 이익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뭐 우리나라는 당연하고 뭐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차트로 갖고 온 것이 이번에 그 말씀 주셨던 우리 전쟁국이 진입돼 갖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난 네. 사이에도 네. 미국의 S&P 500이 3% 정도 이익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했던 EPS보다 한 3%더 늘어날 거다.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상향, 그러니까 이익 수정 비율이라고 뭐고 이익 수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향 수정이 됐는데 그렇게 돼서 지금 올해 전체에 대한 S&P 500의 이익 증가율을 원래는 한 13, 4, 5 뭐 이 정도 보다가 지금 1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요 한 달 반 사이에 3% 포인트나 더 올라갔는데 그것을 누가 다 이끌었냐? 상위 10개 기업이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상위 10개 기업 보면 제가 색깔을 칠한 게 기술주고요. 네. 나머지 몽땅 다 에너지입니다. 어. 결국은 이제 유가죠. 유가가 올라가니까 예. 당연히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주가 이익이 늘어날 거나 누구나 쉽게 예상해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절반, 이 전체 이익 개선의 절반을 누가 다 가져왔냐? 마이크론 혼자 갖고 왔습니다. 네. 마이크론. 예, 네. 결국은 AI 수혜죠. 결국은 AI 네. 반도체 수혜가 미국에서도 이익 개선을 다 갖고 가고 있다. 그래서 좋게 보면 어쨌든 이 와중에도 이익이 개선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한데 다만 그게 너무 한쪽에 좀 치우쳐져 있어서 그래서 조금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 이익 개선이 야, 지속 가능할까라는 걱정들. 이게 그러니까 지수 전체로 놓고 보면 그래서 미국의 주가도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언급해 주셨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 그래서 이제 걱정들도 있으나 이것 자체가 나머지들이 못 올라오는 것을 다 커버해 줄까에 대한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이 올해 미국 시장에 대한 하반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조금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이제 뭐 그런
하나의 그러한 그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별로 봤을 때 신흥국 내에서 이익 성장이 두드러지는 나라는 또 어디로 지금 잡히나요? 우리나라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비중이 맞습니다. 높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 대만도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와 대만이나 보셔야 되고 더 정확히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신흥국, 그래서 신흥국이 최근 들어서 여전히 요 한 달을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는 중국 뭐 다 들어가 있는 신흥국이 지금 미국 지수 대비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결국은 이익이 워낙 아까 미국이 대형주가 18% 는다 그랬는데 신흥국은 올해 이익 증가를 34%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2배 가까운 그러니까 상승률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것이 원래 23%에서 13%, 34%로 늘렸고 내년도 13에서 14로 늘렸는데요.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 맨 왼쪽에 보시면 북아시아. 네. 북아시아는 결국은 신흥국은 일본은 빠지니까 한국하고 대만이 있죠. 사실은 제일 큰 나라들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124% 어마어마한 증가죠. 사실은 작년 대비 이렇게 나누는데 그 거기에 보시면 대부분 우리나라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합친 반도체의 이익 증가가 우리가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 지금 거의 한 400%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당연히 높은 이익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한국과 대만 그 우리가 마이크론 봤듯이 아시아 신흥국 증시에서도 한국과 대만 결국은 AI 관련된 수혜 반도체가 전체 이익 증가를 전체를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파워를 보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기는 이제 그러면 한동안은 이 중동 이란 전쟁 얘기는 조금 우리가 그거 하고 다른 오늘 뭐 캐비너시 청문회 얘기도 김진일 교수님하고 미리 전화 연결해서 살피기도 했습니다만 뿐 아니라 이런저런 다른 매크로나 실적 지표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눈길을 돌릴 때가 됐다고 보시나요? 이제 다 같이 봐야 되겠죠. 같이 봐야 된다. 예. 이제 거기 이제 특히 이제 유가 이제 상당히 고유가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미치는 영향. 예. 뭐 소매 판매 이런 것도 발표가 됐지만 네. 그런 것들 자체가 지금 나타난 숫자에 덜 나타났다고 안심하기는 이르고 그 효과는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시차를 두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성적표는 이제 다음 달 거, 그러니까 지금 4월 달 거에 대한 5월에 가서 확인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볼 거라서 지금 3월 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아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미국의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우려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소프트 데이터는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하드 데이터 자체는 괜찮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약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백밀러로 보는 예. 풍경. 예. 우리가 앞을 봐야 되는데 지금 소위 하드 데이터들은 백밀러로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사이에 이미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영향은 앞에 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예 그거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올해를 중간 선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OBBB 기억하시겠죠? 예. 오빠. 예. 오빠법. 네, 결국은 감세를 시켜서 올해 경기 부양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고 실제로 그것이 미국에서는 3월 달부터 그 돈이 풀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걸 세금 환급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작년보다 대략 한 14% 정도 늘어나서 가구들이 쓸 돈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3월 달에 어찌 보면 좀 잡힌 겁니다. 소매 판매에서. 예. 그런데 문제는 뭐 이거 모건 스탠리 자료인데 이것이 한 방에 트럼프가 만들어낸 전쟁 때문에 한 방에 해결이 그러니까 다 뭐랄까 옵셋이라고 하네요. 리셋이 돼버립니다. 사라지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그 막대 그래프 자체가 지금 현재 가구당 평균적으로 환급금을 내는데 지금 주유비가 늘어가지 않습니까? 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얼마? 그 갤런당 이게 전에 비해서 얼마나 느냐? 지금 15% 늘 때는 얼마? 지금 20% 늘 때는 얼마?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 환급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예. 효과,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는 나한테 돈 들어왔다가 이것이 다 주유비로 휘발유 가격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지금 3.6달러 갤런당. 근데 지금 미국은 얼마입니까? 4달러가 넘잖아요. 네. 4.2달러. 그러면 오히려 들어온 세금 환급보다 돈을 더 써야 되는 네. 주유비에. 그러면 나머지가 줄 거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지금 이번 달, 다음 달에 쭉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역으로 말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빨리 좀 이걸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미국의 실시간 데이터로 평균적으로 한 4주 동안 미국의 소위 휘발유 가격이 한 20% 이상 상승, 지금 이미 그 상황이죠. 그걸 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그 이후에 시차를 두고 좀 노란색 선, 평균적으로 노란색 선을 따라서 지금 보면 실시간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역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검정색이 그걸 따라가고 있죠, 현재.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아까 봤던 판매 데이터가 3월 달 건 좋았지만 4월, 5월로 갈수록 상당히 둔화 양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 자체는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AI 같은 걸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6,393, 코스닥은 0.3% 상승 예상되네요. 1,183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소폭 내림세 예상됩니다. 0.6% 하락 예상되네요. 21만 7,500원, SK하이닉스 호가는 122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2.9%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굉장히 많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지금 호가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현대차 0.3%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59만 8천 원. SK스퀘어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호가는 11만 6천 원이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141만 1천 원. 기아입니다. 소폭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16만 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1.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6만 6,500원, 에코프로비엠도 1% 상승 예상되고요. 알테오젠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36만 8,5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61만 2,000원. 삼천당제약 오늘 2.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가 1.8% 내림세 예상됩니다. 리노공업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오롱티슈즈는 호가가 10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LB, 리가캠바이오 모두 1%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장까지 한 5분가량 남았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하고 좀 섹터별로는 좀 움직임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이것도 한번 뚜껑 한번 열어보고 네. 크게 움직이지는 뭐 급등도 급락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송 대표님 그러면 일단 그 OBBB 오빠법으로 감세 세금 환급으로 했던 그 부분은 그냥 유가 때문에 그냥 상쇄됐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거 이란이 맷집이 워낙 좋아가지고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차 싶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일찍 끝내고 지금 다른 거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좀 이란 얘기는 그만 나왔으면 싶은 그런 분위기는 알겠고 지금 이쪽도 그럼 한번 살펴보시죠. 아까 김진희 교수님하고 나누긴 했습니다. 우리 또 송 대표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케빈 워시 네. 이제 슬슬 이제 가시권에 접어듭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는 뭐 역시 예상대로 상당히 중립적으로 몸살이는 그런 일부.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진 않는. 네. 예. 하지만 또 책은 안 잡힐. 또 민주당의 공격은 또 벗어나는. 상당히 이게 약간 그 중간을 교묘하게. 그 정도 정무 감각은 있어야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어쨌든 그 상황이 됐는데 그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거꾸로 이제 이게 케빈 워시는 매파일까요? 비둘기파일까요? 예. 근데 자료 보면은 당파라고 준비하셨는데. 맞습니다. 당파. 네, 당파. 당파가 뭐예요? 당파적이다, 정파적이다. 정파적이다. 네, 당파. 이게 그때 다르다라는 건데요. 그 제가 해답을 봤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그 컨닝인데. 어. 근데 그 저기 이게 요즘에는 이제 워낙 그 소위 그 AI 모델이 좋아서 네. 과거에 했던 말들을 가지고 단어들을 쭉 뽑아갖고 어떤 성향인지를 분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실적 발표하거나 컨퍼런스 콜 하면은 CEO가 CFO가 뭔 얘기했는지 그걸 다 뽑아가지고 예. 흐름이 어디 가고 요즘에 뭐가 핫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 그 케빈 워시가 최연소 연준 이사로 뽑혔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최연소 연준 이사는 여기저기 가서 말을 공식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 당시 했던 말들을 다 이제 뽑아다가 예. 분석을 해서 이제 지표를 만든 거예요. 아하. 이게 매파적인지 비둘기파적인지, 위로 올라가면 매파, 아래로 내려면 비둘기파. 근데 이제 딱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한쪽 위에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런데 제가 왜 당파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더라. 아, 그래서 예. 당파적이다. 네, 보시면 부시 때는 뭐 공화당 대통령이었죠. 그때는 살짝 그 매파적이어서 시작을 해갖고 비둘기파로 내려왔고, 오바마 때는 확실히 매파적이었고, 트럼프 일기 때는 매파에서 시작해서 비둘기파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바이든 때는 다시 매파, 지금 트럼프 때 요즘 자꾸 얘기하는 것들 보면 다시 비둘기로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 좋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정무 감각이 뛰어난 네. 그러한 그 연준 의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미리 예단해서 워시가 하는 얘기들을 다 고지고대로 아하. 믿을 필요는 없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 과거의 그 흐름을 보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어제 얘기했던 자기가 좀 소위 연준을 뭔가 체제를 완전히 좀 그 정비하고 새롭게 개혁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쭉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대차 대표는 앞에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그것이 만만한 일이 아닌데 글쎄. 시장이 예. 가장 좀 걱정할 만한 예. 내용이긴 한데 그 외에도 뭐 소통과 관련해서는 딱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무슨 말이면 자주 말을 많이 해봐야 시장이 헷갈리기만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또 관련해 갖고 그 앞에 그 소위 가이던스 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최대한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다음에 그 연준 위원들이 자기도 말을 많이 안 하겠지만 이게 분기마다 뭐 이게 소위 말하는 요즘에는 기자간담회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FOMC 회의 끝난 다음에 예. 그런 것도 좀 최대한 좀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뭐 식으로. 연준 위원들이 뭐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뭔 말들이 그리 많냐 이런 뭐 얘기도 그런 하더라고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문제는 이제 그것이 이거 상당히 그 자존감이 높은 뭐랄까요 그 꼰대 같은 굳이 말하면 연준의 그 꼬장꼬장한 그 이사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큰 난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과연 트럼프 그 워시가 일단은 그 가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네. 고민이 분명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4월 2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금방 뉴욕 증시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회담이 좀 무산됐다라는 소식에 장중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마감 직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일단 이란이 좀 합의된 그런 협상안을 제출할 때까지는 무기한으로 휴전을 연장하겠다. 이 부분에 이제 시장은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시장 출발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6,387, 코스닥도 역시 보합권이네요. 1,176. 지금 양시장 보합권 혼조 출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2%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21만 8,5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6% 올라갑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123만 2천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2% 소폭 상승 중이네요. 15만 7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합니다. 48만 3,500원. 현대차는 좀 떨어지네요. 54만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입니다. 158만 5천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보합권 11만 5,600원. SK스퀘어는 0.2% 소폭 상승합니다. 72만 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8% 상승합니다. 141만 6천원. 기아는 좀 떨어집니다. 15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0.4% 상승합니다. 16만 4,9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좀 떨어지네요. 21만 9천, 21만 8,500원. 알테오젠이 지금 0.8% 내림세 36만 6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0.6% 하락합니다. 59만 7천 원이고 삼천당장은 4% 떨어집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가 0.7% 내림세입니다. 15만 4,700원. 리노공업도 1%대 하락이고요. 코오롱 티슈진 10만 원이네요. 지금 1.6% 떨어지고 있고 HLB도 하락합니다. 리가캠바이오가 1.9% 상승하면서 19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좀 2차 전지 쪽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유리기판, 조선 이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대형주 쪽으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리기판 쪽에서는 지금 이제 태성이 11% 급등합니다. 73,900원. 그리고 SKC가 4.7% 상승세입니다. 태성이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 그리고 JNTC가 2%대 상승세고 YC캠은 보합이고 SKC가 지금 4% 강세고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볼게요. 필옵틱스가 3% 상승세입니다. 5만 1,000원 선이고 그리고 캠트로닉스도 2.5% 상승세고요. 나인테크, 한빛레이저가 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CB 쪽, 인쇄 회로 기판 쪽이죠. 그리고 뭐 FPCB,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쪽도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EV 첨단 소재가 12% 급등합니다. 그리고 타이걸렉도 6.2% 상승세고요. 그리고 뉴프렉스가 2% 상승세 6,780원, 이수페타시스가 4% 올라가고요. 화인서키트, YJ링크, 뉴프렉스 다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종목별로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전고체 쪽 움직임이 좋아요. 지금 SKI 테크놀로지가 6% 강세고요. 삼성 SDI 어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줬죠.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3%대 강세입니다. CIS도 7% 상승세고요. 조선 쪽 볼게요. 지금 하나오션이 2% 상승합니다. 13만 4천 원, HJ중공업이 1.7% 상승세고요. 또 HD 현대중공업은 강보학권이고 삼성중공업 3650원 1.4% 올라갑니다. 대한조선이 1.2% 오름세고요. 조선주들도 흐름이 괜찮고 지금 뭔가 좀 순환매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탈플라스틱 쪽 또 움직이네요. 지금 진영이 5% 상승세고요. 세림 BNG가 3% 올라갑니다. 2,200원. 그리고 에코플라스틱도 2% 상승세, 한국 패키지가 1.6% 올라갑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이제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 다소 좀 이전과는 다르게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순매수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이수페타시스, LG화학, SK스퀘어 순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약간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화면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7천억 원 넘는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은 1,504억 원, 기관은 5,41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1,49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43억 원, 31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11원 급등하네요. 지금 1,479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오늘 또 개인 투자분들은 또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아마 뭐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그거 하고 뭐 은행권의 저기 인터뱅크 딜러들이나 뭐 주식 가지고 선물로 하는 프랍데스크 선수들 요즘 참 정신없을 것 같아요. 환율이 이렇게 뭐 하루 시작하면서 전일 대비 10원 이상으로 왔다 갔다 출발하면은 이 장을 어떻게 견디겠나 싶고 지금 뭐 9시 3분으로 해서 주식 코스피 연일 신고가 6,400도 넘었다 해서 와 했는데 지금 보니까 6,359고 이걸 뭐 몇 분 사이에 네. 변동성이 뭐 여전히 크네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보니까 미국의 금리 오른 거 반영하는 그런 양상이고 그리고 그런데 아까 좀 전화 연결이라서 깊이는 못 물어봤고 송 대표님은 그 표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CNBC도
그냥 제목에다가 케빈 씨가 했던 말 용어 중에 연준에 대한 레짐 체인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뭘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2008년도부터 시작됐던 이제 버냉키 시대에 예. 했던 이제 소위 그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결국 이제 양자고 예. 막 돈 막 푸는 거, 예, 대체대조표로 확대해 온 거 첫 번째. 네. 거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너무 시장하고 잘 소통하려고 해서 오히려 노이즈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거, 예.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두 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모르는 게 약이다, 침묵은 금이다, 막 말씀을 드렸던 것 자체가 좀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 약간 그린스펀 시대를 좀 뭐랄까요? 약간 그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향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스펀 시대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런 회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과의 가는 거 그냥 발표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네, 발표해 버렸고 그 원래 그린스펀 자체가 이렇게 어찌 보면 다 눈치 보고 막 이랬거잖아요 주변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뭘까 대체 저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 있을까 거의 뭐 그런 복심술 같은 걸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사실은 이제 반대로 버냉키 이후에는 연준 자체가 상당히 시장하고 소통도 잘하고 좀 투명화하고 뭐 이런 식의 정기적인 그러한 발표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전도표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걸 다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소위 그 이런 회의 그 기자간담회도 그때는 연애 제 기억에 버냉키가 처음에 연애 한 4회인가? 그걸 버냉키 때 처음 시작한 겁니다. 기자간담회라는 건. 근데 이후에 지금 할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네요. 그 사이 이제 바뀌었고. 근데 이거 자체를 다시 좀 옛날로 돌리려고 하는 복고풍 굳이 말하면 뭐 그래서 근데 이것 자체는 어찌 보면 뭐 시장에서 뭐 장단이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텐데 그보다 더 지금 중요한 건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아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해 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가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뭐 이런 그 소위 상당히 그 좀 부조화된 뭐 이런 그 정책일 수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시차의 이슈가 있을 수 있지 뭐 결국은 갈 거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그 사이에 대차조표를 줄이면 우리가 봤지만 시장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전에 늘 울면은 다 이렇게 사탕이 입에 물려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 돼. 그러고 막 그 백화점에도 애 데리고 갔더니 뭐 안 사준다고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땡깡 부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주고 계속 했는데 이제 그냥 간다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냥 그 따라올 때 따라올 테봐 하고 간다는 넘어지면 거잖아요. 네가 일어나.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울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늘 해오다가 이게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다가 이제 버릇이 나빠졌는데 이걸 갑자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이제 이미 사실 그게 이제 애가 어리면 금방 힘으로 제압할 텐데 이제 등치도 커졌어요 지금. 네. 예, 대차표가 너무 규모가 커져갖고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상당한 좀 뭐랄까요 저 정책을 정말로 실시한다면 생각보다는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아마도 그래서 워시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하려고는 하지 않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연준의 다른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가고 있는 반면에 연준에서는 듀얼 맨데이트라 해서 거기다가 고용시장 네. 최대 고용 이것까지 했다가 슬그머니 또 금융시장 안정까지도 목표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말이 좋아 금융시장 안정이지 장 빠질 때마다 그냥 끌어올려 주겠다는 그게 이제 금융시장 안정인데 거기다가 저는 바이든 때 정말 웃겼던 게 연준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대요. 저는 그거 진짜 웃겼거든요. 연준이 왜 그런 걸 합니까? 이제 저런 거 줄이겠구나. 그럼 아까 당파성이라 했는데 결국 저 케빈 워시는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박쥐다 하면 되겠네. 박쥐파. 굳이 표현하면 박쥐까지는 아니고 유연하다 정도로 유연하다. 유연하다 정도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신현성 체제로 가는데. 글쎄요, 좀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정통 학자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아마 1차적으로는 그 정통 학자들은 물가를 우선시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못 잡으면은 피해가 더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그 기본적인 순서는 물가, 고용 뭐 이 순서로 할 텐데 우리나라 한은에는 고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냉정해 보면 그 목표에. 하지만 뭐
뭐 정부와 협의하면서 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물가 중심으로 좀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그러한 보수적인 스탠스를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증 씨도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 실적에 주목하는 상황이고, 근데 준비하신 자료 보니까 오히려 폴리마켓이 더 실적 전망을 잘한다라고 네. 준비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굳이 말하자면 우리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팁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출렁출렁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비트했느냐, 그러면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느냐, 아. 미스했느냐, 예상치보다 못 나왔느냐, 하회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갖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입만 좀 주로 쳐다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에 우리 다시 볼 수 있는 게 폴리마켓 가보시면 폴리마켓 영어로 콜리마켓 치시고 어닝스 이렇게 치시면 구글 가서 치시면 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들을 그래프는 아니지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폴리마켓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비트 예상치를 상회할 때는 뭐 조금이지만 더 나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잘 맞추는 편인데 문제는 미스할 때 예상치를 하회할 때 폴리마켓에 소위 돈 걸고 배팅하는 그 아이디어들이 그 의견이 훨씬 더 잘 맞더라. 예.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 예. 즉 안 좋은 경우는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폴리마켓이 더 거기에 나온 의견이 더 훨씬 정확- 더 지나놓고 보니까 더 잘 제대로 된 얘기를 하더라. 예. 근데 이제 그 이유를 거기에서 이제 울프 리서치라는 데서 이걸 연구한 건데, 네. 그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 한 6개월치를 한 400개 기업 6개월치를 갖고 공부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유가 첫 번째로는 소위 그 월가에서 이 컨센서스라는 것은 그냥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숫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폴리마켓 안에는 바이사이드, 뭐 펀드 매니저들도 의견을 자기가 배팅할 수도 있고, 뭐 산업 전문가, 뭐 그 외에 기업 전문가, 뭐 이런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배팅할 수 있으니 훨씬 더 소위 풀이 더 넓어서 더 잘 맞추는 거 아닐까라는 소위 뭐 건전한 그 해석이 있고요. 네. 그 뒤에 그 음모론으로는 내부자들이 내부자들이 맞아요. 그런 얘기. 예.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오. 없었는데 네. 저기는 그 한 번에 한탕 해먹고 나갈 수 있잖아요. 짧게, 글쎄. 네. 짧게.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저기 들어가서 저렇게 잘 맞는 거 아닐까? 특히 미스 때는 시장에 영향을 바로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근데 주가로는 또 맞추기 어렵거든요. 정작 미리 주가 빠졌다가 당일 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글쎄. 그런데 이거는 맞추기만 하면 이거는 돈을 실전 그러네요. 벌 수 있는 거니까 알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폴리마켓 내부자들 많다는 얘기 예전부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엔 뭐 이런 표현 있지만 백악관에 누군가들도 한다고들 알려져 네. 있는데 나는 못해라는 미국이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이 모랄리 이슈가 되는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거 없이 다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실제로 가보면 이번 주에 정도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지금 실적 시즌에서 좀 미스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어디냐? 그러니까 실적을 하회할 게 테슬라. 우리가 좀 많이 알고 테슬라 있는. 이번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로 많이들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보다도 더 안 좋을 거라고 더안 지금 좋을 보는 거다. 거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인포시스 이게 예. 이제 인도의 가장 큰 소프트웨어 회사지 않습니까? 상장 ADR인데 이거 확실히 AI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좀 안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기 사모 대출, 사모 시장에서 많이 보는 블랙스톤 여기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안 좋을 거라고 보이는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이 한 세 군데 정도가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현재 이런 상황이 있으니 이거를 잘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